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오후 2시에 간통죄 위헌 여부가 가려집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건데요. 간통죄는 그동안 거의 사문화된 법규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간통죄의 기소율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간통죄, 그 취지는 결혼이라는 사회계약을 법으로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의 사생활이 강조되고 또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규라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간통죄가 유럽에도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 존재하는 국가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1970년대까지 간통죄가 존재했지만 이제는 사라졌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더 일찍 간통죄가 사라진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의사 존중이라는 시대적 조류가 사회계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여부는 오늘 오후 2시에 가려집니다. 물론 설사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큰 변화는 당연히 없겠죠. 개인의 윤리의식과 개인의 의사는 법에 의해서만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카피, 오늘이 말이에요. 네. 마지막 목요일이에요. 2월의 마지막 목요일 2월의 맞습니다. 마지막 목요일인데 이건 진짜 의미가 있어요. 왜? 3월부터 개학을 하잖아요. 개강을 하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요새 등록금 내는 시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모님들 걱정도 많고 하여간 그런 시기인데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는 타깃인데요. 타깃. 표적. 네. 그렇죠. 예. 표적 심상치가 않은데. 네. 예. 관련 어떤 뉴스 얘기죠? 첫 번째는요. 예. 어제 이 방송 끝나자마자 터진 속보여서 예. 종일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예. 국내에서는 매우 드문 총기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어제 오전 8시 15분경 세종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발생했고요. 50세 용의자가 전 여자친구의 오빠, 아버지 그리고 현재 동거남 이 3명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공주로 달아나서 네. 차를 버리고 결국 본인도 한 2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살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관련 여성은 가족들이 운영하는 세종시 소재 편의점에 있지 않아서 화를 면했는데 이게 단순 치정이 아니라 드러나고 있는 윤곽은 재산 분할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이게 전 동거녀와의 관계 문제지만 결국은 돈이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문제는 용의자는 두정의 사냥용 엽총을 자신이 사는 이 수원 영통에 살았거든요. 예. 경찰서에 보관해 놨다가 이것을 전날 충남 공주에 있는 경찰서로 옮겨서 보관을 했고 사건 당일 아침 이 지구대에서 신고를 하고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계획범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총기 청정구역이 아니었구나. 총기가 많구나. 지금 전국에 17만 정에 가까운 총기가 있는데 예. 공기총이 9만여 정.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사용된 엽총이 좀 위험하거든요. 이거 뭐 멧돼지 사냥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3만 7천여 정 정도가 되니까 이게 지금 뭐 법적 규제 방식으로는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 총기 사건의 범죄 예방이 가능한가? 숙제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혹시 우리 이 방송 듣고 계시는 경찰 경찰분들 많이 들으시죠. 근데 사실 우리는 무슨 일만 터지면 누구 탓을 합니다. 경찰이 총기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총기를 꺼낸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해야지. 아니 경찰분들이 어떻게 그럼 총기 빌려간 사람을 뒤로 쫓아다닙니까? 그렇죠. 어떡합니까? 어떤 분은 그 총기에다 GPS를 달자. 근데요 GPS 다는 것도 좋은데 이게 산속에 들어가면 그게 안 된대요. 사냥 산속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이 500정 정도의 총기와 화약류를 관리를 하는데. 네, 경찰 1인당 한 분이. 그렇더라고요. 그 한 분이 그러면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사냥 시즌만 되면. 그렇죠. 그 500개의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냐. 그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지금 상태로는 뚜렷한 해답이 없다고 봅니다. 참 고민의 숙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총기 자유가 국가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이제 있어서 근데 군에서는 가끔 또 총기 난사 지난해도 그렇죠. 우리가 봤었죠. 민간에선 드문데요. 자, 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정치, 외교, 국방 안보 관련 질의였고요. 오늘 또 이제 경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어제의 표적은 아무래도 이완구 총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로 익숙하게 일했던 곳이죠. 근데 이제 총리의 역할을 맡아서 데뷔전 신고식을 이제 치렀는데요. 이 대정부 질문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아주 오랜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해찬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해찬 의원. 네. 이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전 총리였기도 했고요. 참여정부 시절에 또 이 충남 청양을 지역구로 해서 충청권 출신 정치인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같은 충청권 의원이 이완구 총리 저격수로 나섰다. 이런 이제 표현도 있었는데요. 핵심 질의는 총리라도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이제 새로 또 이 내정이 돼서 청문회 기다리고 있는 이제 장관 후보들 이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말 되면은 또 총선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 사실 김무성 당대표도 관련 얘기를 했죠. 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당에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이제 책임에 대한 이제 질문이었는데 이 총리는 이제 지역 주민, 유권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즉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좀 빙글에 웃고 계셨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해찬 총리 자체도 의원직 신분을 이해찬 의원 자체도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총리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좀 들죠. 그리고 사실은 물론 그래요. 지금처럼 6명이 한꺼번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6명이 지금 가장 많죠. 역대. 그래서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의원의 얘기에 전 100% 공감을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총리나 장관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의원 내각제를 하든지. 그런데 어쨌든 뭐 공감은 하지만 좀 예전에 이해찬 의원께서 좀 먼저 딱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면 그게 선례가 됐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찬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 교수님의 기억력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총리를 지내셨고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한편 이 같은 팀이에요.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이제 이재호 의원이 나와서 이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총리에게 질문을 했고요. 총리는 개헌은 필요하다. 공감은 표했습니다. 다만 지금 개헌은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므로 결국은 이 대통령과 기조를 같이 해서 개헌 논의는 차후 적절한 시점이 있지 않겠는가? 아니 경제 활성화 언제 되는데요? 이거 구조적인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거 되면 개헌 안 하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계속 골든 타임이 한 3년 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가 되면 한다. 이런 얘기 한번 또 이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인규 예전 대검 중수부장인데 뭐 이 신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옛날 얘기를 하나 꺼냈는데 뭐 오래된 옛날은 아닙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검찰 소환 수사를 할 때 당시 언론에서 모두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이 망신주기 언론 플레이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국정원의 작품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도 민감한 사안이라 또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뭐 이 친노 세력도 아직 존재하지만 문재인 대표 체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굉장히 이것은 엄중한 사안이다. 지금 이게 또 어떻게 파장이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이 전임 대통령을 타깃 표적으로 해서 표적 수사를 하고 언론 플레이로 망신을 줬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 간접적으로라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제 이런 정황이어서 요거 좀 이제 정가에서 시끄러워질 조짐이 보입니다. 예. 자, 다른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 어제 이제 저희 언급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행사를 치르셨는데 조촐하게 치르셨습니다. 원래만 참석했대요. 예, 원래는 국민과의 대화를 예정했었는데 예. 지금 지지율 문제라든가 또 신년 기자회견 이후 한 달밖에 안 돼서 반응이 안 좋았죠. 네, 예. 안 한다. 이렇게 이제 했고 말씀하신 대로 조에 참석했는데 어제 보니까 청와대 직원이 많더라고요. 700명이라고 합니다. 많겠죠. 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 가장 중요한 사자성어 2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심기일전. 심기일전. 제가 아는 사자성어네. 예? 혼연일체. 그것도 안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정말 한 사람의 일탈이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취임 초기에 이 윤창중 첫 대변인부터 최근에 이 청와대 행정관의 음주 소란까지 여러 가지 또 문란이 있었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것이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오후에는 소프트하게 문화의 날이어서 창조문화 융합 공연을 관람하시고 한국인의 DNA에는 끼가 넘친다. 이런 이제 덕담을 하셨네요. 예.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 짚어주셨어요. 간통죄. 간통죄. 오늘 헌재 도마 위에 오르는데 그 어느 때보다 폐지 가능성은 높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과연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6명 이상 위헌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혹은 헌법 불합치. 지난 2008년에 4대 5여서 사실은 위헌이다가 5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은 위헌, 1명은 헌법 불합치였는데 한 의견이 모자라서 지금 합헌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간통죄가 혹시 폐지되면 굉장히 문란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간통죄 있다고 해서 바람 필 사람이 바람 안 폈나요? 맞습니다.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간통죄는 사실은 사문화된 법인 것이 성행위 장면을 포착해야만 처벌이 가능해서 경찰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소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기소율도 낮고요. 왜냐하면 증거를 잡기가 어려운 데다가 증거를 잡는 경우에는 또 다른 인권 유린이나 프라이버시가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 참 이게 실행하기 어려운 법이었다. 그러면은 대신에 걱정하시지 말 것이 이혼 소송을 굳이 하셔야 되면 형사적인 처벌이 아니어도 민사 소송에서 강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바람을 다 피시지 말아야 되지만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면 지금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또 이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혼식에 하객으로 가시는 분들 있죠. 왜 가는지 아세요? 축하하러 가는 거거나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의 증인으로서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결혼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사회 계약이라는 얘기인데 그 사회적 계약을 지금은 사회적 계약을 제도로서 이걸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법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랬었는데, 이제는 사회계약을 그냥 사회계약으로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두고 봐야죠. 자, 오늘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러브홀릭의 노래인데요. 러브홀릭? 네. 바람아 멈추어다오. 바람 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야, 제목이 또 그런 의미가 있었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양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하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그리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어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회수를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윤상직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으로 자원외교 실무를 맡았던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핵심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죠. 어제 이 시간에는 야당의 입장 들어봤으니까 오늘은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당 간사시죠.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릉 출신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예. 갑자기 강릉 출신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넣는 것에 우리 권 의원님은 찬성하십니까?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안을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는데, 예. 너무 인구 비례에 치중한 안이어가지고, 예. 선관위 안대로 하면은 강원도는 지역구 의석이 지금 9석인데 한 6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권역별이니까 의석수를 배분하니까. 미국처럼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 대표성을 인정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안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면적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면적에 대한 고려가 없다. 네, 인구에 대한 고려만 있고 면적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우리는 상원 하원을 통합한 단원제인데 그 단원제 취지에 맞지 않는 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지역구를 말씀하시니까 어제 그 선관위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예. 자, 국조특위 얘기 여쭤볼게요. 이 하베스트 정유회사, 하베스트의 그 하위 정유회사죠. 이 날 인수권과 관련해가지고. 최경환 부총리가 인수를 지시했느냐 아니냐. 이 부분 가지고 이제 한창 쟁점인데 야당은 최 부총리가 사실상 인수를 지시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여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전형적인 정치 공세거든요. 네. 어제 야당 의원들이 사실은 어제 기간보고였습니다. 기간보고는 뭐 아시다시피 최경환 부총리가 기재부 장관의 자격으로 참석을 했고, 네. 기재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예. 그런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경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소위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야당 의원이 주장하면서 낙인 효과라는 것을 찍기 위해서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 오히려 감사원 사무총장의 증언에 따르면은 당시 강영원 소유공사 사장을 2차례 걸쳐 조사했는데 강영원 사장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메릴린치의 자본을 결과를 보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지 최 부총리는 최 장관은 그 당시에 잘 검토해서 판단을 하라라는 얘기만 했을 뿐 그 나를 인수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감사원 사무총장이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동호를 반복하면서 낙인 효과를 찍기 위해서 최 부총리의 지시로 나를 인수했다라고 허위 주장을 폈습니다.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어제요. 어제 이제 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 어제 야당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강영원 전 사장인가요? 이분이 인수 협상을 하러 갔는데 이 날까지 끼어 팔겠다 그러니까 협상 안 하겠다 그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자원 무슨 총괄 과장인가? 뭐 여기 전화를 받고서 장관실로 와라 그래서 장관실로 곧바로 가가지고 들어갔다 나와서 갑자기 협상 그거 인수 저걸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뭐 감사원 거기 있다 그러는데 그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진짜 모르겠어요. 이렇게 감사원에서
그 강영원 사장이 진술 문답서를 받았고요. 예. 그 문답서 작성 과정에 전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고 감사원에서도 물어봤는데 그런 적이 없고 이건 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날 인수를 결정했다. 아. 그렇게 이제 진술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사위원 전원회의에 가가지고 자기 의견을 진술할 때도 최경환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통상 이제 왜 야당 주장은 그럼 뭡니까? 근거가 없는 그러면 거예요? 이제 석유공사가 지금까지는 비축 부분만 했지 소위 정유공장 운영에 관한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석유공사가 정유공장을 운영할 수 있느냐, 법적 권한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찾아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 부분은 소유공사법에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최경환 장관의 답변이었던 것을 알려졌고요. 다만 그 석유공사가 정유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하고 나를 인수하는 문제는 별개거든요. 예. 날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최경환 장관도 자원 전문가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그 날에 대한 무슨 회계적인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도 않고, 또 그에 대해서 검토한 바도 없는데, 장관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사람이 그걸 인수하라 마라 물으면은 그 답변하는 게 그것이 상식에 맞지 않고 경험칙에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뭘 알아야지. 물론 그렇죠. 그거야. 이든 아이다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죠. 네. 예.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당신들 권한이니까 당신들 제가 검토해서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여당의 주장하고 야당의 주장이 너무 달라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야당이 국정조사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최경환 장관이 책임론을 불고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오다 보니까, 예. 일반 국민들은 자세한 무슨 자료를 보거나 또 내용의 저만 해도 그렇죠. 야당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계속 주장하면 그것이 우리 청문회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 효과를 야당이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것은 감사원의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신데요. 감사는 그렇죠? 감사 결과와 전혀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또 경험칙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좀 많이 헷갈립니다, 저도.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야당은 그렇습니다. 예. 야당은 참여정부보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회수율이 더 높다. 지금 이렇게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조작 의혹을 제기했는데, 다시 말해서 산업자원부가 미래 회수율 데이터를 작성하면서 유가를 뻥튀기 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우선 이 자원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특정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만든 정책입니다. 예. 다만 그 사이에 정부가 바뀌었을 뿐이고요. 예. 또 그 당시에 1차에서 5차까지 해외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예. 그 모든 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산업자원부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산업자원부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이에 정부만 4차례에 걸쳐서 이제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MB정부 때 시행하고 있는 자원정책은 모든 기본적으로 다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실행을 MB정부에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MB정부의 자원외교 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다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기본적인 골격은 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왜 MB정부 탓을 하냐 하니까 이제는 정책 방향은 옳다. 이렇게 야당이 말 바꾸기를 합니다, 이제. 정책 공개할 근거가 없으니까 MB정부를. 그 회수율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광산에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들어간 돈은 많은데 회수한 돈은 적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100원에 들어갔는데 회수한 돈이 10원밖에 안 된다. 생산은 이제 10원밖에 안 하는데 앞으로 그런데 25년 내지 30년 동안 광산에서 계속 광물을 빼가지고 옵니다. 그거는 계산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까지 들어온 돈만 갖고 회수율이 낮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닭이 어제도 다른 의원이 비유했습니다. 닭이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면은 그 가치가 지금까지 난 알만 갖고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달걀만 갖고 계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닭이 건강하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달걀 값을 다 계산을 쳐줘야 되는데 야당이 그걸 안 쳐주고 전부 손실로 간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은. 그러니까 이 엉터리 계산법이죠. 근데 이제 그 야당 얘기를 어제 들어보면 또 이렇더라고요. 뭐냐면 예. 이 참여정부 때는 주로 이제 어디를 그 예를 들면 뭐 유전이나 가스 같은 걸 개발하는 쪽으로 나갔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예를 들면 날과 같이 정유 공장 돌아가는 공장을 샀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돌아가는 공장은 이거는 수익성이 안 나고 나고가 분명히 빨리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피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원래 이렇게 됐습니다. 네. 참여정부도 해외 자원 개발을 중요한 정책으로 수립을 하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마다 VIP 자원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자주 개발률이라는 개념을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수립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용했는데 임기 초반에 자주 개발률이 3%밖에 안 됐는데 말기에 가도 4%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공행진하는 유가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겠느냐 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을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이제는 생산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그 탐색 단계 예. 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단계에 투자해서는 이게 성과가 없다. 이제는 개발 생산 광구를 매입하거나 M&A를 통해서 소유공사를 대형화해야 된다. 그래서 예. 자주 개발률을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2007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계획에 따라서 2008년 MB정부서부터 2007년에 수립된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정책을 집행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예. 그렇게 생산 개발 광구를 매입하고 M&A를 통해서 소유공사를 대형화해서 자주개발을 높이자는 그 정책 수립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 탓이라고 지금 허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 국정조사가 정치 공세를 위한 국정조사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고 누누이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 이미 돌아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샀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를 들면 뭐 석유면 석유다, 정유공장이면 정유공장의 어떤 이득 같은 거는 뭐 오래 기다려도 크게 바뀌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게 이제 탐색이 있고요. 예. 이제 있는지 없는지 찾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플랜트를 건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유를 뽑아오려면 예. 그죠? 또 그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MB 정부 때 소위 말해 지분 투자하는 그 광구들이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광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예. 성공사 사장도 증언했습니다만은 예. 2, 3년 후부터 생산이 되면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광고를 먹고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다 해서 너희들 투자 실패다. 이렇게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이게 단정을 하는 겁니다. 예.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지금 플랜트 건설, 한참 건설 중에서 석유를 뽑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실패하는 사례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 투자한 것 중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예. 아니, 그거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사실. 예. 예. 근데 어떻게 기관 보고 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죠? 예.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야당이 제기한 의혹, 어느 정도 해소는 다 시킬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과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의 주장 중에서 거의 과장된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많이 밝혔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나온 야당의 주장 내용이 이 야당이 이제 화제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수준 이상으로 나오는 게 지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할 국정조사는 엄청난 인력과 시간과 그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국정조사를 왜 하냐? 저는 이 기간 보고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산업이 차원에서도 충분히 지금까지 자원개발 중에서 다 잘한 건 없지 않습니까?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것을 재발을 방지할 것이냐,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서 예. 좀 더 자원 외교를 해외 자원개발을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산업이 차원에서도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논의할 수도 있고 예. 거기서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식의 국정조사를 하면서 요란을 떨 필요가 있겠냐 하는 회의가 계속해서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예. 청문회 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야당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그리고 예.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출석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 못합니다. 세 분 다 동의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만 이명박 전 대통령만 동의 못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 해외 자원개발 정책 수립에 뭐 관여한 바가 없고 그 보고 받아서 옳다라고 하니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 전직 대통령을 정책과 관련해서 청문회 증인을 부르는 것은 나라 방식이고요. 예. 나머지 두 사람도 이 해외 자원개발 수립된 정책에 따라서 열심히 활동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잘못된 뭐 투자가 있었던 것도 없고요. 또 그 사람들이 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왜 불러야 하는지 야당이 소명을 하면은 부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의사결정에 관여했거나 또 투자 결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정치공세다. 그럼 그 투자 결정은 누가 했다고 보세요? 투자 결정은 그 각 에너지 공기업의 사장과 이사회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만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임기 때 뭐라고 지시를 내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시 내린 이유가 공기업에서 결정하는 것을 그 주무부처가 관여하지 마라. 예. 이렇게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공기업 책임하에 하라는 거였는데 그 투자 결정한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지. 이상등이나 박영준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전혀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고 그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도 없습니다.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당 간사시죠.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시아나항공 최대주도 금무산업 M&A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여기 심상치가 않다고 그러는데 뭐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제가 인수위원서 제출 마감일이었었는데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 우리는 안 해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상당히 이 M&A가 치열하게 세게 붙었다. 물론 이제 우선 매수 청구권은 이제 기존의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갖고 있지만 금액이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곳이 제출됐나 딱 봤더니 일단 확 눈에 띄는 게 신세계그룹, 신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호반건설, 또 IBK 투자증권 상호펀드 연결한데 GBS 파트너스, MBK 파트너스, IMM 모두 6곳입니다. 이제 상호펀드 4개, 그다음에 기업 2곳인데. 일단은 금호산업이 대단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 엄청난 가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자체로는 한 시공업체로 20위권 정도의 중견 건설업체인데 이게 지주회사격이 있어요. 즉 뭐냐면 우리 아시아나 항공 있지 않습니까? 그 지분을 30%나 갖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금호산업을 가져가면 바로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가져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다시 아시아나 항공이 에어부산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금호산업이 금호터미널 갖고 있고 아시아나 개발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물리는구나 이게. 물고 물리고 있으니까 금호산업 하나만 먹으면은 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갖고 있어서 아마 지금 가격대는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신세계라는 곳이 가장 이렇게 세게 쓸 것 같은데. 시간에서는 좀 방식을 설명드리면은, 아까 이제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신청한 사람들이 금액을 써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최고액을 써낸 사람보다 박삼구 회장이 더 써야 돼, 1원이라도. 그래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요번에 붙은 6곳에 있는 사람이 1조 2천억 이런 정도로 세게 불러가지고 입찰을 해버리고, 만에 하나 박삼구 회장이 그 돈을 낼 지금 실탄이 부족하다면은 지금 말한 6곳 중에 한 곳이 금호산업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흐름 속에서 이 금호산업의 M&A가 초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중 FTA 오늘 협정물 가서명이 있었고 세부적인 내용도 좀 공개가 됐죠? 세부적인 내용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하나 알면 됩니다.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것들 의류, 신발, 밥솥 그게 이제 한국 제품이냐 아니면은 북한 제품이냐 이게 나뉘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 제품이면은 한중 FTA에서 관세 특혜를 받지만 북한산이라고 평가를 받아버리면은 전혀 한중 FTA에서 이 세금 면제를 못 받거든요. 이걸 놓고 치열하게 했는데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것들 모든 것들 다
한국산이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310개 품목에 대해서 개성공단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다. 앞으로 예. 관세 혜택,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이게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좀 새로웠던 한중 FTA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요? 예. 오늘 판결에 나왔는데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어제 나왔는데 그 핵심은 이제 2년이 지나면은 일반 사망 보상금을 받거든요. 자살이라 할지라도 예. 연체 기간이 2년이어가지고 2년이 지나면 받는 건데 그거 외에 특약으로 재사망 보험금을 걸었던 사람들 어떡하냐? 근데 어제 나온 판결은 재사망 보험금 특약에 대한 금액도 같이 줘야 된다. 그래서 아하. 1억 원을 또 줘라. 이제 1심이 나왔는데 예. 아마 생명보험사들이 뭐 항소 계속 이제 뭐 재판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아하,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타구감과 비거리.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다면 미즈노 JPX850을 기억하십시오. 아이언의 틀을 깼다. JPX850 포지드.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미즈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